반도체는 P형과 N형이 있고 이러한 두 P형, N형의 접합으로서 여러 반도체 소자들이 구성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PN 접합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분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PN 접합에서 생기는 전압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P형과 N형을 접합했을 때 내부에서 생기는 전기장을 계산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전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PN 접합 내부에서 생기는 전압,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 전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로 공핍층 바깥 영역에서는 전기장이 제로입니다. 이건 외부에서 전압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냥 접합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핍층 내부에는 전기장이 생기고 공핍층 바깥쪽에서는 전기장이 제로인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공핍층 내부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죠.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일렉트릭 필드 F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P형, 오른쪽에 N형이 접합되어 있는 그러한 PN 접합 구조였었고요. 그리고 공핍층의 폭이 N형 반도체 쪽에는 0에서 A까지, P형 반도체에서는 0에서 마이너스 B까지가 공핍층이었습니다. 즉 전하를 띠고 있는 영역이죠. N형 반도체 쪽은 이 도느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고, P형 반도체 쪽은 억셉트라서 전자를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식은 위에 두 식이 나와 있죠. 좌측과 우측에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내고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우선 전압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전압이 5V다 혹은 B라는 위치에서는 전압이 4V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전압의 의미는 뭘까요? 간단한 전압의 정의는 어떤 전하 1쿨롱, 단위 전하 1쿨롱, 플러스 1쿨롱을 단위 전하라고 한다면 이 단위 전하 1쿨롱을 기준 위치에서, 기준 위치는 전압이 제로인 위치입니다. 이건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위치를 전압을 제로라고 하자. 그 기준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전압의 한 가지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1쿨롱의 전압을 현재 위치까지 옮기는데 5줄의 일이 필요했다면 바로 그 위치에서의 전압은 5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그 위치에서 전하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질 것인가를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압은 곧 1쿨롱의 전하가 그 위치에서 가지는 에너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쿨롱의 전하가 표시되어 있죠. 기준점에 이 1쿨롱의 전하가 있고 이것이 화살표 방향으로 쭉 옮겨와서 그 위치까지 옮겨오는데 얼마큼의 일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V는 1쿨롱의 전하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전하의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전하를 그 위치까지 끌고 오는데 소요됐던 에너지가 다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 위로 돌을 끌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돌을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다시 밑으로 낙하하면 그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입니다.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1쿨롱의 전하가 있는 위치의 전압이 V라면
그 전압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의 전압이 6V라고 하면 그 위치에 1쿨롱의 전하를 두었다면 그 1쿨롱의 전하는 6줄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 전하가 다른 0V인 쪽으로 쭉 간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점에서 6V까지 1쿨롱의 전하를 끌고 오는데 6줄의 일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6V라고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6줄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그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전압을 보면 그 위치에서 전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바로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위치에서 전압이 V라고 하고 그 위치에 Q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하면 그 Q쿨롱의 전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VQ입니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전하 Q가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전압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V인 위치에 Q쿨롱의 전하가 있다면 그 Q쿨롱의 포텐셜 에너지는 VQ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에다가 Q를, 전하량을 곱하면 바로 저 전하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전압의 정의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의 전압이 4V이고 그 위치에 3쿨롱의 전하가 있다면 이 3쿨롱의 전하가 가지는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전압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되는데 4, 3, 12, 12고 단위는 줄입니다. 1의 단위죠. 그래서 전압 위치의 전압이 4V고 3쿨롱의 전하가 있다면 그 전하의 포텐셜 에너지는 12줄이 되는 것이죠. 단위 전하 1쿨롱을 기준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일량이 전압인데 일은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얻어집니다. 이것이 일의 정의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힘과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 Q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전하 Q가 받는 힘에 반해서 힘을 가야 됩니다. 이 쿨롱력을 이기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쿨롱력은 QF로 주어지는데 F는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내에 어떤 전하 Q가 있으면 그 Q는 전기장에서 힘을 받게 되죠. 그 힘이 바로 QF입니다. 전기장에다가 Q를 곱하면 힘이 되는데 이건 역시 전기장의 정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그 전하가 받는 힘이 되는 게 바로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F 안에 Q란 전하가 있다면 그 Q란 전하가 받는 힘은 QF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힘은 이 쿨롱력과 반대로 작용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마이너스 QF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일량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의 분포로부터 전압의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 B 두 위치가 있죠.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전압의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건 단위 전하를 A에서부터 B까지 끌고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 전하를 A에서 B까지 끌고 갈 때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한 것입니다. 좀 더 적분 형태로 사용하면 힘에다가 그 변이소 DR로 적분한 게 되겠죠. 그리고 벡터량일 때는 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과 거리를 곱해서 일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힘은 쿨롱 폴스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쿨롱력을 이기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쿨롱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F는 쿨롱력이죠. 전하가 받는 힘입니다.
근데 그 전하를 우리가 움직일 때는 그 쿨롱과 힘과 반대가 되도록 힘을 줘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Q를 곱한 것인데 Q가 단위 전하입니다. 1쿨롱이죠. 그래서 Q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전하를 단위 전하죠. 1쿨롱의 전하를 움직였을 때 소요됐던 일량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VAB, A하고 B하고의 전압의 차이는 A에서 B까지 1쿨롱의 전하를 끌고 갈 때 한 일, 그 양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DR을 하면 바로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PN 접합 내에 형성되는 전기장의 분포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압의 분포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장의 분포는 지난 시간에 계산을 다 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압을 어떻게 분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전기장의 분포에서 전압의 변화는 바로 마이너스 FDR 적분식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여기에 1차원식을 나타냈습니다. 전압은 AS, X까지 일렉트릭 필드에 마이너스 붙인 것을 거리에 따라 적분한 것입니다. 일량을 계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F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하면 바로 전압의 분포를 알 수가 있는데 전기장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측의 fx,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영역, N형 반도체 공핍층 영역이죠. 거기에 fx는 엡실론 분의 END, x-a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a에서부터 위치 x까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적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위치 xs의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전압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정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fx는 일렉트릭 필드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거기에다가 dx 그리고 a 위치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분의 결과는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마이너스 2 엡실론 분의 END x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전압의 분포가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려보면 그래프가 2차 함수죠. 전기장은 직선적으로 변합니다. 1차 함수입니다. 근데 전압은 x-a의 제곱이니까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2차 함수로 되어 있고 x는 a라는 위치에서는 전압이 제로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건 기준점의 전압입니다. 그걸 제로로 두면 제로가 되고 거기를 1V라고 두면 1V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긴 한데 변화량은 빨간색으로 지금 전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가 제로인 지점에서 전압의 절대값은 가장 크죠. 점점 전압의 크기가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x가 제로일 때 전압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엡실론 분의 END a 제곱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전압의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의 분포를 지금 x 값이 0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영역에서 구했고 이번에는 반대로 x가 0보다 작은 영역, P형 반도체의 공핍층 영역이죠. 거기도 똑같이 적분식을 가지고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나타내 보면 지금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압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렸는데 마찬가지로 2차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보면 N형 반도체 공핍층 A 끝쪽인 A에서부터 전압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낮아져서 P형 반도체 쪽으로 갈수록 전압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입니다. 2는 양수로 표시했기 때문에 1.6 곱하기 10와 19성 쿨롱이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포텐셜, 잠재 에너지는 이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한 것인데 전압이 V이죠. 그래서 V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바로 전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간단하게 전자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포텐셜 에너지의 분포는 아래쪽에 그림에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처럼 X가 AS, 그 다음에 P형 반대쪽으로 갈수록 전압이 점점 감소하는 2차 함수였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어서 위쪽에 있는 곡선처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전압하고 반대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에너지를 전자에 대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이고 전압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변화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전자가 가지게 될 에너지를 우리가 전압의 분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형과 N형을 접합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공핍층이 생기고 그 공핍층에 전하를 띠게 되고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를 위치별로 구했습니다. 이 전기장으로부터 우리가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전압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전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했지만 그래서 에너지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PN 접합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페리 레벨이 있죠. 페리 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의 변화는 바로 공핍층에 있습니다. 자, 공핍층의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죠. 공핍층의 에너지 변화를 계산했는데 보니까 P형에서 N형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두 반도체가 페리 레벨이 같아지게 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죠. 오른쪽에 있는 N형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갔죠. 그렇게 해서 양쪽의 페리 레벨이 같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자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핍층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페리 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전하가 이동한다는 것을 만족하게 되고 그것은 페리 레벨이 일치할 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PN 접합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공핍층에서는 전압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외부에서 전압을 가한 건 아니고요. PN 접합을 하면 PN 접합 내부에 전압의 차이가 생기고 이것을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트인 포텐셜은 우리가 전압을 계산함으로써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결국은 전압의 분포를 알기 때문에 공핍층의 전압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화살표에 표시된 만큼이 바로 빌트인 포텐셜이 되겠죠. 전압의 변화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핍층을 지나가면서 생긴 전압의 차이, 그걸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 빌트인 포텐셜은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거리를 적분하는 것인데 결국은 적분해서 보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반으로 나누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적분식의 정의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A 플러스 B입니다. 높이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값에서 다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바로 면적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압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A하고 B 사이의 전압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을 VA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2분의 1 A 플러스 B 밑변의 길이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두 가지가 이제 둘 다 같은 값입니다. 엡실론분의 E NDA나 엡실론분의 E NDAB나 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 빌트인 포텐셜은 결과적으로 억셉트의 농도나 도너의 농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트인 포텐셜은 결국은 페리 레벨의 차이만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 양, 그게 바로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는 크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류, 그 다음에 역방향 전류를 결정짓게 됩니다. 두 P형 N형을 접합시켰을 때 페리레벨이 일치하고 있고, 모조리티 캐리어는 지금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러한 곳입니다. P형은 전공이 모조리티 캐리어고 N형은 전자가 모조리티 캐리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포텐셜은 빌트인 포텐셜을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에 바이어스를 가하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반대로 N형은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진 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전압 V가 마이너스가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압을 띠고 있어서 합치면 플러스가 됩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을 가한 쪽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VQ 때문에 그런 거죠. 전압 곱하기 전하량이 에너지가 되는데 전압이 마이너스고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쪽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압이 가해졌기 때문에 N형 반도체 쪽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위로 노란 화살표처럼 올라가는 것이죠. 페리렐도 덩달아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전자의 농도가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기 쉽죠. 배려가 낮아졌습니다. 더 올라가면 모조리티 캐리인 전자가 P형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전자가 매우 잘 흐르는 그러한 순방향 전류가 됩니다. 반대가 되면 역방향 전류가 되는데 N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가하는 경우죠. P형에 마이너스를 가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P형 쪽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N형 쪽의 에너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N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입니다. N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할 텐데 지금 P형 반도체 쪽은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전자의 개수도 작고 그 다음에 이 EC 공필척을 벗어난 영역에서는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즉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힘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가 오른쪽으로 일렉트릭 필드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열운동을 하는 것이죠.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공핍청으로 들어온 전자는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역방향 전압을 가했을 때는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가 운 좋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공핍청으로 들어온 전자만 N형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P형 반도체 쪽에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제로이기 때문에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운동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류를 디퓨전 전류라고 합니다. 열운동을 하면서 전자가 공핍청 쪽으로 도달한 전자만 오른쪽인 N형 쪽으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류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전압이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가더라도 에너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 전류는 전압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합니다.